스타트. 소파 위 서연의 뜨거운 입술이 제 입술을 덮었습니다. 준서 오빠. 그녀의 속삭임이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내 미란에 절친 서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똑딱똑딱.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친정 어머니 병문 안으로 부산에 가 있었고 저녁 6시에나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딱 3시간. 서연의 손이 제 목덜미를 감쌌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구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50평생 이렇게 가슴이 뛰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결혼 전 미란과 처음 키스했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오빠, 언니는 오빤 몰라요. 전혀. 서연이 키스를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언니는 관심도 없잖아요. 언니는 오빠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공기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서연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미라는 최근 2년간 자신의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취미 삼아 하던 일이 점점 커지면서 그녀의 모든 시간을 집어삼켰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주말에도 거래처 미팅이다 뭐다 하면서 집을 비웠습니다. 저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택배 왔어. 쓰레기 좀 버려줘.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화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부부관계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라는 항상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고 저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양심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달콤했습니다. 안 되는 걸 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오빠, 인생은 짧아요. 평생 참기만 하면서 살 거예요? 서연이 제 턱을 살짝 들어올리며 다시 입술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더 깊게, 더 오래. 제 등을 타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자극적인 향이었습니다. 미라는 향수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간소했고 옷도 편한 걸 위주로 입었습니다. 사업가답게 실용적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항상 완벽하게 화장을 했고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었고 향수도 아낌없이 뿌렸습니다. 오빠, 오늘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둘만.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라는 부산에 있고 우리 둘만 이 넓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정말, 쉿. 생각하지 마세요, 오빠. 오늘은 그냥 느껴요. 우리 이 순간만. 서연이 제 입술을 다시 막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항복했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제 양심에 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3개월 전, 여보, 서연이 오늘 저녁 같이 먹자는데 괜찮지? 3달 전 어느 금요일 저녁 미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막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서연? 응, 내 대학 동기. 기억하지? 작년 송년회 때 만났잖아.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 미란보다 조금 더 화려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목소리가 묘하게 낮고 부드러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래. 좋지. 몇 시에? 7시쯤. 집에서 간단히 먹으려고. 내가 치킨이랑 피자 시킬게. 알았어. 퇴근하고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란이 친구를 집에 부르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사업 시작한 이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왜 갑자기?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두 여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란과 서연이었습니다. 여보 왔어? 서연이 벌써 왔어. 안녕하세요, 준서 오빠. 기억하세요? 서연이 일어나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작년 송년회 때보다 훨씬 더 신경 쓴 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머리는 웨이브를 살짝 넣어서 어깨까지 내려왔고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그럼요. 작년에 뵀죠. 오랜만입니다.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언니랑 동갑인데.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미란과 대학 동기라고 했지만 겉모습만 보면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미란은 거의 화장을 안 했고 옷도 편한 걸 위주로 입었으니까요. 반면 서연은 마치 잡지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럼 오빠라고 부르세요. 편하게. 좋아요, 오빠. 서연의 목소리가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치킨과 피자, 그리고 맥주. 미란이 준비한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서연은 말이 많았고 재미있었습니다. 여행 이야기, 대학 시절 추억, 최근 트렌드까지. 화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니, 요새 사업 잘 되는 것 같던데. SNS에서 봤어. 그럭저럭. 경쟁이 너무 심해서 정신없어. 하루에 15시간은 일하는 것 같아. 대단해. 나는 그런 열정이 없어서. 서연이 너는 뭐 하고 있어? 나? 그냥 이것저것. 요새는 프리랜서로 마케팅 일 좀 하고 있어. 서연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았거든요. 남편분은 뭐 하세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시선이 묘하게 길었습니다. 마치 저를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겸손하시네. 언니가 그러던데 대기업 부장이시라면서요? 부장까지는 아니고 차장입니다. 내년쯤 부장 진급 대상이긴 한데. 우와, 대단하세요. 요새 대기업 승진 진짜 어렵다던데.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묘하게 불편했지만 동시에 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의 관심 같은 것. 미라는 저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제 승진 이야기도 회사 이야기도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취미가 뭐예요? 취미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는데. 주말에 골프 가끔 치고. 골프. 저도 배우고 싶었는데.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아, 물론이죠. 시간 되면. 좋아요. 다음 주말에 가능하세요?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미란이 옆에서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너 진짜 배우고 싶은 거야? 골프 엄청 어렵던데. 언니, 나 운동신경 좋잖아. 그리고 오빠가 가르쳐 주시면 금방 배울 것 같아. 서연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달콤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집에 간 후 미란이 말했습니다. 여보, 서연이 좋은 애야. 요새 좀 힘들다고 하더라. 시간 되면 골프 좀 가르쳐줘. 응, 그럴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했습니다. 서연의 시선, 서연의 미소, 서연의 향수 냄새. 모두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자주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미란이 있을 때만 왔지만 점점 미란이 없을 때도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출장 갔다며? 오빠 혼자 밥 먹기 심심하실 것 같아서 음식 좀 해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연 씨가 직접 만드셨어요? 네. 언니한테 오빠가 닭볶음탕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담았습니다. 마치 이 집 주인처럼.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릇을 꺼내고 상을 차렸습니다. 우리 집 구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언니한테 물어봤죠. 그릇은 어디 있냐? 수저는 어디 있냐?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미란이 그런 세세한 것까지 알려줬을까? 자, 오빠. 먹어보세요. 제 요리 실력 어때요? 서연이 제 앞에 닭볶음탕을 놓았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맛있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서연 씨 요리 잘하시는데요? 당연하죠. 여자가 요리는 해야죠. 언니는 요새 요리 안 하죠? 네. 바빠서. 오빠 불쌍해. 혼자 밥 챙겨 드시는 거잖아요. 서연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익숙하다고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오빠 외롭지 않으세요? 서연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외롭냐고. 솔직히 말하면 네. 외로웠습니다. 집에 미란이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없었으니까요. 글쎄요. 오빠 솔직해지세요. 전 알 수 있어요. 오빠 눈빛에 외로움이 보여요. 서연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서연 씨. 오빠, 제가 자주 놀러 와도 돼요? 오빠 외로우신 것 같아서. 그냥 말벗이라도 되어드리고 싶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서연 씨도 바쁘실 텐데. 안 바빠요. 프리랜서라 시간 자유로워요. 그리고 오빠랑 시간 보내는 게 좋아요. 서연의 마지막 말이 묘하게 의미심장했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갔지만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후 2주간 서연의 방문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화요일 서연이 와서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미라는 야근이었고 저희 둘만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화는 로맨스 영화였습니다. 서연이 고른 영화였습니다. 오빠, 영화 속 남자 주인공 보면 누가 생각나세요? 글쎄요. 오빠요. 외롭지만 참는 남자. 사랑받고 싶지만 표현 못하는 남자. 서연이 제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 쉿. 영화 봐요. 오빠. 목요일 서연이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라는 거래처 미팅으로 부산에 갔습니다. 1박 2일 출장이었습니다. 오빠, 혼자 자기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오빠 얼굴에 쓰여 있어요. 외롭다고.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미란의 손은 항상 차가웠는데 서연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오빠, 저 오늘 좀 늦게 가도 될까요? 오빠 혼자 두기 싫어요. 늦게요? 밤늦게요? 네. 언니도 없는데 오빠 외로울 것 같아서. 그냥 영화 한 편 더 보고 갈게요. 그날 밤 서연은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갔습니다. 영화를 보고 와인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한 것 같았습니다. 미란과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금요일 서연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만들어 왔어요. 된장찌개랑 생선구이. 와,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오빠를 위해서라면요. 서연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빠를 위해서라면. 그 한마디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미라는 저를 위해 뭔가를 한 게 언제였던가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서연이 물었습니다. 오빠 결혼 생활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뭐? 그럭저럭요. 그럭저럭이요? 행복하다고는 안 하시네요. 글쎄요.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결혼은 행복해야 해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관심 가져주고. 그게 결혼이에요. 서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오빠, 언니가 오빠한테 관심 가져준 게 언제예요? 오빠 생일도 몰라요. 오빠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사랑인가요? 서연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나갔나 봐요. 근데 오빠 보면 안타까워요. 너무 외로워 보여서.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오래. 오빠, 저는 오빠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저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다 3번, 나중에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미란이 출장 갈 때, 야근할 때, 친구들 만날 때. 서연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미란은 야근이었고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둑이라도 든 건가? 누구세요? 저예요, 오빠.
서연이요.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살짝 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묘하게 유혹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언니한테 비밀번호 받았어요. 깜짝 선물하려고 왔는데 오빠가 일찍 오셨네요. 서연이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짙게 뿌린 것 같았습니다. 무슨 선물요? 오빠 생일 다음 주잖아요. 미리 축하해 드리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미란도 요새 제 생일을 깜빡할 정도로 바빴는데 작년 생일 때는 문자 한 통으로 끝났습니다. 생일 축하해. 저녁은 알아서 먹어. 나 미팅 있어. 고맙습니다. 그런데 미란이는 아직 안 왔는데 언니는 밤 10시나 돼야 온대요. 긴급 미팅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거 오빠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지금요? 네. 빨리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모델이었습니다. 이거 비싼 건데. 어떻게? 언니한테 물어봤죠. 오빠가 뭘 좋아하시는지. 언니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했어요. 오빠 SNS 보고 오빠 취향 파악하고. 서연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전 오빠가 좋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연 씨, 오빠도 저 좋아하시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빠 눈빛에 다 보여요. 서연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손길이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연 씨는 미란이 친구고 저는 유부남이고. 친구면 어때요? 언니는 오빠한테 관심도 없잖아요. 언니는 오빠 생일도 몰라요. 뭘 좋아하시는지도 몰라요. 전 다 알아요. 오빠가 얼마나 외로운지. 서연의 입술이 제 볼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감촉.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서연 씨, 정말 안 됩니다. 오빠, 오늘 하루만이라도 솔직해지세요. 제 눈 보세요. 서연이 제 턱을 살짝 들어올려 그녀의 눈을 마주보게 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깊었습니다. 빠져들 것 같았습니다. 오빠도 원하잖아요. 외롭잖아요. 누군가 옆에 있어주길 바라잖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의 관심, 부드러운 손길, 달콤한 속삭임. 모두 제가 잊고 지냈던 것들이었습니다. 미란과의 결혼 생활 25년. 처음 몇 년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미란의 사업 집착, 우리 사이의 거리. 모든 게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그냥 우리 둘만의 시간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시간.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에 그녀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다 점점 깊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양심이 소리쳤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잡고 서재로 이끌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장과 작은 소파가 있는 공간. 미라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 제 공간이었습니다. 오빠, 여기라면 괜찮죠? 서연이 소파에 앉으며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아니, 앉았다기보다는 끌려갔습니다. 서연 씨, 쉿. 말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느껴요, 오빠. 서연이 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과 선을 넘었습니다. 안방 침대가 아닌 작은 서재 소파 위에서. 미란이 돌아오기 2시간 전에.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이 서재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빠, 후회하지 않죠? 서연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제 피부에 닿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습니다.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죄책감이 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전 후회 안 해요. 오빠는 제 거예요. 이제부터.
서연의 말에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제거라는 표현.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순간의 여운에 취해 있었습니다. 밤 10시, 미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보, 밥 먹었어? 응. 서연이가 와서 음식 해줬어. 서연이가 오늘도 왔어? 응. 내 생일 선물 준다고. 아, 맞다. 다음 주 내 생일이구나. 미안, 깜빡했어. 요새 너무 바빠서. 미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고마워. 그럼 나 씻고 자야겠다. 내일 아침 일찍 미팅 있어. 미라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재 쪽을 바라봤습니다. 2시간 전 그곳에서 저는 제 결혼 생활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죄책감보다는 공허함이 컸습니다. 미라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까요? 아니, 알아도 상관할까요? 그녀에게 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서연의 본색. 그 후 한 달간 저와 서연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미란이 출장을 갈 때, 야근을 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서연은 어김없이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제 스케줄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서연은 미란에게 제 스케줄을 다 물어봤던 겁니다. 처음에는 서재에서만 만났지만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거실, 주방, 때로는 안방까지. 미란의 침대에서 서연과 함께 있다는 것이 묘한 스릴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졌습니다. 오빠, 언니랑 이혼 생각해봤어요? 어느 날 서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우리는 서재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머리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이요. 어차피 언니랑 사랑 없잖아요. 그냥 관성으로 사는 거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뭔가 날카로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 그런 얘기는. 전 진지해요, 오빠. 오빠랑 정식으로 만나고 싶어요. 당당하게. 숨어 다니는 거 이제 지겨워요. 서연이 제 얼굴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봤을 때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뭔가 집요한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아내와 이혼할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오빤 저랑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혼하고 저랑 새 출발하는 게 낫죠. 서연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비겁한 짓이었습니다. 오빠, 전 오빠가 필요해요. 그리고 오빠도 저 필요하잖아요. 언니는 오빠 없이도 잘 살 거예요. 사업만 있으면 되니까. 언니한테 오빤 그냥 액세서리예요. 집에 있는 가구 같은 거. 서연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액세서리, 가구. 그 말들이 정확했습니다. 미란에게 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랑 새 출발하는 거. 언니 자리, 제가 훨씬 잘 채울 수 있어요.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무엇보다 오빠를 사랑하니까. 그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언니 자리를 채운다는 표현. 마치 미란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앉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원하는 건 저일까요? 아니면 이 집일까요? 서연 씨, 우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직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부드럽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어요. 서연 씨한테도 미란이한테도 미안한 일입니다. 오빤 지금 저를 버리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버린다기보다는 정리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정리. 웃기네요. 오빠,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아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저와 서연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서재 소파 위, 거실, 심지어 안방까지. 이게 뭐예요? 증거요. 우리가 바람 피운 증거. 그날 밤 영상도 있고 문자 기록도 다 있어요. 다 저장해뒀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서연이 재빨리 뒤로 빼며 웃었습니다. 오빠, 이건 백업도 다 해뒀어요. 클라우드에 외장하드에 다른 휴대폰에. 오빠가 이 폰 빼앗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서연 씨,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무슨 짓? 당연한 걸 하는 거죠. 오빠는 저한테 책임져야 해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같이 있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 다 녹음했어요. 여기 들어보세요. 서연이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서연 씨가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서연 씨가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 위로가 됩니다. 제가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맥이 다 잘려나간 채였습니다. 마치 제가 서연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편집한 거잖아요. 제 말을 왜곡한 거잖아요. 편집이든 뭐든 언니한테 보여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영상이랑 사진도 있는데. 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오빠 선택하세요. 첫 번째, 저랑 계속 만나면서 이혼 준비할 건지. 두 번째, 언니한테 다 털어놓고 파국을 맞을 건지. 그게 무슨. 세 번째 선택지도 있어요. 저한테 합의금 주는 거. 5천만 원. 그럼 이 모든 증거 다 지워드릴게요. 합의금? 네. 돈. 오빠 연봉이 얼마예요? 1억 넘요? 5천이면 반년치 연봉밖에 안 돼요. 싸죠? 서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돈을 노렸던 겁니다.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저를 이용한 겁니다. 서연 씨, 당신.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처음부터 저를. 계획? 뭐 그렇게 봐도 되죠. 오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누가 누굴 이용하고 누가 누굴 먹고. 약한 사람이 당하는 거죠. 서연이 일어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합의서예요. 오빠가 저한테 5천만 원을 준다는 내용. 여기 서명하세요. 그럼 이 모든 게 깨끗하게 정리돼요. 서명을 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면 언니한테 다 보여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혼? 재산 분할? 회사에도 소문나겠죠? 대기업 차장님이 아내 친구랑 바람 피웠다고. 승진은 물 건너갔죠. 서연의 협박이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일주일. 일주일 후 여기서 다시 만나요. 그때 답 주세요. 5천을 줄 건지 아니면 언니한테 다 털어놓을 건지. 서연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아, 그리고 오빠. 경찰 가지 마세요. 오빠도 불륜했으니까 책임 똑같아요. 오히려 오빠가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기혼자니까.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롭고 따뜻한 여자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냉철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벽하게 그 덫에 걸렸습니다. 아내의 폭탄 선언.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미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용히 차분하게. 옆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여보, 왔어? 미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하지만 단단한 느낌.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일찍 들어왔네. 무슨 일 있어? 응. 오늘은 일찍 마무리했어. 오빠랑 할 얘기가 있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서연이 벌써 미란한테 연락했을까? 아니면 다른 경로로 들켰을까? 여보, 앉아봐. 왜 그래? 앉으라니까. 미란의 목소리에 명령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란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나 다 알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뭘? 서연이랑 바람 피운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 첫날 밤부터 어제까지. 무슨 소리야? 저는 부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제 반응을 예상한 듯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다 지켜봤어. 석 달간. 미란이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놨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소파 위, 저와 서연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첫날 밤 서연의 검은 원피스, 제 떨리는 손, 그리고 금지된 키스.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다른 날, 거실에서의 키스. 또 다른 날, 주방에서의 포옹. 모든 날짜가 화면 하단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12월 22일, 1월 5일, 1월 12일. 서재에 숨겨둔 카메라야. 거실에도 주방에도 다 설치했어. 석 달 전에 서연이가 너한테 접근하던 바로 그날부터. 미란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응. 서연이가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을 때 이상했어. 그 여자 눈빛이 심상치 않더라고. 널 보는 눈빛이 마치 사냥감을 보는 것 같았어. 미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조사를 시작했지. 서연이가 누군지, 뭘 원하는지, 과거가 어떤지. 그리고 카메라를 설치했어. 내가 넘어갈 거라는 걸 알았거든. 나를 믿지 못했다는 거야? 믿었지. 처음에는. 하지만 우리 관계가 어땠어?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부부였어. 룸메이트였어. 지난 2년간 우리 대화가 뭐였어? 쓰레기 버려줘. 택배 왔어. 오늘 뭐 먹을까? 그게 전부였잖아. 미란의 말에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미란이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자리, 제가 훨씬 잘 채울 수 있어요.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무엇보다 오빠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제 목소리. 서연 씨, 우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 오빤 지금 저를 버리는 거예요? 증거 다 있어요. 우리 그날 밤 영상도 있고 문자 기록도 다 있어요. 언니한테 다 보여줄 거예요. 제가 오늘 서연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의 대화. 미라는 어떻게 이것까지 녹음했을까요? 어떻게 이것까지? 너 휴대폰에 앱 깔아뒀어. 내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어디 있는지, 누구한테 문자 보내는지 다 추적할 수 있어. 미안하지만 너를 감시했어. 석 달간. 24시간. 미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란아. 나 바보 아니야. 서연이가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수상했어. 특히 내가 없을 때만 오더라고. 그래서 조사했지. 서연이가 누구인지. 진짜 목적이 뭔지. 미란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 그 여자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 서연의 과거. 읽어봐. 미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연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박서연. 생년월일 1976년 3월 15일 만 50세. 주소 서울시 강남구 전월세 연체로 3회 이상 이사. 전과 사기죄 2회, 횡령죄 1회. 혼인관계 이혼 2회. 뭐야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가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2015년 첫 번째 결혼. 남편 김민수 당시 42세, 중소기업 임원과 결혼 6개월 만에 이혼.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 수령 후 잠적.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나 합의 후 취하. 2019년 두 번째 결혼. 남편 이준호 당시 48세, 건설회사 부장과 결혼. 남편을 꼬드겨 회사 공금 8천만 원 횡령. 남편은 구속되어 징역 3년 선고. 박서연은 공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음. 이게 사실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만났던 서연, 부드럽고 따뜻했던 서연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여기 판결문도 있어. 미란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법원 판결문이었습니다. 2015년, 2019년.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사람을 집에 들였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처음엔 몰랐지. 대학 동기라길래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걔는 우리 학교 1년 다니다 자퇴한 애였어. 학번도 달랐어.
동기도 아니었어. 그냥 내가 다닌 학교 이름을 빌려 쓴 거지. 미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작년 송년회에서 본 적 있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야. 작년 송년회에 서연이 없었어. 내가 확인해봤어. 사진 다 뒤져봤는데 없더라고. 그럼 어떡해. 우리 동창회 SNS 그룹에서 정보를 빼낸 거야. 거기서 내 사진 보고 내 정보 조사하고 나한테 접근한 거지. 치밀했어. 정말. 미란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연의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그 여자 목적이 뭔지 알아? 너 아니야. 우리 집이야. 정확히는 우리 재산. 화면에는 빨간색 마이너스 숫자가 가득했습니다. 대부업체 A-5천만 원. 대부업체 B-8천만 원. 제2금융권 C-1억 2천만 원. 개인 채무 -7천만 원. 총 채무 3억 2천만 원. 세상에. 서연이는 지금 빚이 3억이 넘어. 고리대금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 그래서 타겟을 찾은 거지. 바로 우리 같은 부부. 아내는 사업에 빠져 있고 남편은 외로워하는 완벽한 타겟이었던 거야. 미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계획이 뭔지 알아? 너한테 접근해서 바람 피우게 만들고 증거 확보한 다음 나한테 협박해서 합의금 받아내는 거야. 아니면 너 꼬드겨서 나랑 이혼시키고 재산 분할받은 돈 중 일부를 털어가는 거고.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 저를 이해해준다고 믿었던 여자. 그녀는 처음부터 저를 사냥감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계획을 세웠지. 서연이를 역으로 이용하기로. 아내의 계획. 역으로 이용한다고. 서연이가 너한테 접근하는 걸 일부러 내버려뒀어. 막을 수도 있었어. 처음부터 서연이 정체를 밝히고 쫓아낼 수도 있었지. 하지만 안 했어. 증거를 더 모으려고. 미란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폴더가 하나 열렸습니다. 이름은 서연 프로젝트. 폴더 안에는 수십, 아니 수백 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파일 37개, 녹음 파일 52개, 문자 스크린샷 127개, 사진 94개, 통화 기록 전부. 여기 봐. 서연이가 너한테 보낸 문자 전부. 너한테 전화한 통화 내용 전부. 녹음 파일 전부. 영상 전부. 그리고 오늘 서연이가 너한테 협박한 것도 다 녹음했어. 화면을 스크롤하자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미란아,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증거가 부족했으니까. 서연이 과거 조사하는데도 시간 걸렸고 탐정 고용해서 뒷조사하는데도 시간 걸렸어. 변호사랑 상담하는데도 시간 걸렸고. 탐정? 변호사? 탐정 고용해서 서연이 뒤를 밟았어. 서연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빚쟁이들한테 얼마나 쫓기는지 다 확인했어. 그리고 형사 전문 변호사도 선임했어. 미란이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로펌이었습니다. 변호사랑 상담 끝났어. 서연이를 고소할 거야. 공갈미수, 협박, 사기죄로. 증거가 충분해서 구속영장 나올 가능성이 높대. 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미안하지만 너도 책임져야 해. 내가? 너 바람 피운 거 사실이잖아. 나 이혼 청구할 거야. 유책 배우자로. 재산 분할도 나한테 유리하게 받을 거고. 미란아. 제발. 걱정 마. 너 완전히 빈털터리 만들 생각은 없어. 아직은 25년 결혼 생활에 정이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재산 분할은 73 정도로 나한테 유리하게 받을 거야.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 미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시가가 12억이야. 예금이 3억. 총 15억. 7대 3이면 내가 10억 5천. 너는 4억 5천. 그리고 위자료 5천 빼면 너는 4억 받는 거야. 강남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살 수 있을 거야. 미란이 계산기처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난 2년간 사업한다고 집안 돌본 거 미안해. 너한테 관심 못 가진 것도 미안해. 하지만 그렇다고 바람 피워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어. 외로우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대화했어야지. 왜 다른 여자 품에 안긴 거야? 미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미란아,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특히 배신은. 나 25년 너만 믿고 살았어. 아이도 못 낳아서 미안했고 사업한다고 집안 돌봐서 미안했어. 하지만 너한테 한 번도 배신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내일 우편으로 받을 거야. 조정 신청했어. 다음 주 화요일 첫 조정 있어. 출석해. 사이다 엔딩. 일주일 후. 박서연 씨, 공갈미수 및 협박죄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연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리는 모습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미란이 준비한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제가 서연에게 협박당한 녹음 파일. 서연이 저와의 관계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 서연의 과거 전과 기록. 빚쟁이들과의 통화 내용. 모든 것.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뉴스 화면 속 서연의 얼굴에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화장도 번져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준서 오빠. 오빠가 도와줘야지. 오빠도 같이 잤잖아. 오빠 때문이야. 서연이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지만 경찰이 그녀를 차에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그냥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 미란과 저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73, 청구인 이미란에게 70%, 피청구인 강준서에게 30%,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양육할 자녀 없음, 쌍방 합의. 미란의 말대로였습니다. 재산분할 73, 위자료 5천만 원. 저는 12억짜리 집에서 나와 강남에서 한참 떨어진 곳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25평방미터. 거실과 침실이 하나로 된 작은 공간. 이것이 제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회사는 다니고 있었지만 부서 이동으로 사실상 좌천되었습니다. 바람 사건이 회사에 알려진 탓이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강 차장, 아내 친구랑 바람 폈다며 이혼했다던데 재산 다 빼앗겼대. 어휴, 그것도 모르고 당했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란을 만난 날 법원 복도에서였습니다. 여보 아니. 준서 씨. 미란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여보가 아니라 준서 씨였습니다. 네, 미란 씨. 배신에는 항상 값이 따르는 법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미란 씨, 정말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요. 저한테도 준서 씨한테도. 각자 새로운 삶 사세요. 그게 우리한테 남은 최선이에요. 미란은 돌아서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우연히 미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옛 동료가 말해줬습니다. 야, 너 전처 말이야. 대박 났더라. 사업이 엄청 커졌대. 투자도 받고 회사로 확장했다던데. SNS 보니까 직원도 10명 넘게 뽑았더라. 저는 미란의 SNS를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밝은 미소로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새로운 사무실 인테리어. 투자 유치 성공 기념 파티. 모든 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반면 서연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갈미수, 협박, 사기죄.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근 후 좁은 원룸에 혼자 앉아 편의점에서 산 맥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건 내 선택이었다. 서연을 받아들인 것도, 미란을 배신한 것도,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도 당연한 거다. 외로움을 핑계로, 무관심을 이유로 저질렀던 배신. 그 값은 생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집도, 돈도, 명예도, 아내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 예전에는 12층 거실창에서 한강뷰를 보며 와인을 마셨는데 지금은 반지하 원룸창에서 골목길을 보며 편의점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미란의 마지막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준서 씨 행복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배신하지 마세요. 배신에는 항상 값이 따르는 법이니까.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52년을 살며 깨달은 것. 배신의 대가는 생각보다 상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끝.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